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와 미국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코스피의 종가는 3.39% 하락한 2,532선으로 코스닥도 3.49% 내린 74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10%를 더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도 예정대로 집행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화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의 주가는 장중 3%대 상승했고 전장보다 0.41% 오른 74,3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히자 장중 12.69% 밀린 11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종가는 전장보다 11.19% 하락한 11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전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의 조승현입니다. 그동안 미증시의 부진에서도 원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의 하락 여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국내 증시를 뒤덮은 건데요. 조승현의 마켓 인사이트로 오늘의 시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3.39% 하락한 2,53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2,6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10거래일 만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낙폭이 커졌습니다. 종목별로는 하락한 종목 수가 800개를 넘어섰고 상승한 종목 수는 80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3.49% 하락한 743선 기록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쌍끌이 매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을 주도했던 테마 알아볼까요? 오늘은 AI 테마가 강했습니다. 메타에 이어서 TSMC도 우리 기업인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수혜주로는 4x4,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정도가 꼽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는 추가로 토마토 시스템과 엑스페릭스가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AI 산업의 성장세,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투자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AI 테마에 대한 투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테마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간밤 엔비디아 주가의 급락세 여파인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총 마진 하락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8.5% 가까이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가까이, 6% 넘게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국내 반도체 테마에도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의 이슈가 뜨거웠던 테마 알아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테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회복에 더딘 데다가 배터리 수요 부진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더해졌는데요. 먼저 엔캠은 13%대 급락했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서 엔캠이 편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MSCI 지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영향이 오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11%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철회의 배경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꼽히면서 매도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저희에게 전략 짚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님은 이준기 전문가님이신데요. 주식 차트 비밀의 모든 것, 왕이 될 주도주를 사라. 이렇게 힘찬 포부로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님 이준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전문가님 종목들은 오늘도 불금이었거든요. 네. 어제 짚어주셨던 화장품 테마 중에서는 장중에 VI 발동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최적화된 종목을 제가 거듭 사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정말 투자를 잘 하기 위한 혹은 내가 투자를 좀 쉽게 하기 위한 정말 좀 만사 형통한 보조 지표가 없을까 그런 지표를 많이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정말 투자의 공부는 정도가 없다 정도를 따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나 이 주식은요 공부하는 만큼 저절로 여러분들께 수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늘 강조 드리는 기준 3가지 있죠. 이 부분만 꼭 따라주시면 여러분들도 계좌에 상한가 그 이상 50%, 100%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최적화된 종목을 사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왕이 될 주식을 사라. 네, 이준기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어떤 섹터가 앞으로 유망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2월 말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내 기준 종목군들은 올라가지 않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지금 월말 때 공격적으로 매매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말에는 다음 달에 올라갈 섹터를 미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품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 대부분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내 포트에 3월 달에 올라갈 급등주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뒷부분 공략주도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하면서 공략했던 종목군들 여기 잘 보시면 뭐 이미 많이 아시겠죠, 그죠? 수익률이 보통 이렇게 세 자릿수 기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296%, 190%, 120%, 그죠? 137%. 이런 세 자릿수 기록하는 이런 종목군들은요. 제가 갖고 있는 기법 4가지 중에 적어도 3가지만 충족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 자릿수 올라가는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주린이 소위 말해서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죠? 아니면 뭐 나이가 많으셔서 좀 눈 보기 침침하고 소리 좀 느리고, 그죠?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돈이 움직이는 곳이 시장이죠. 마켓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이 인기가 많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인기가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해야겠죠. 소위 말해서 수요가 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종목이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예정이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뉴스, 이슈, 모멘텀들이 있는 경우가 해당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산업 전반적인 트렌드는 로봇, 인공지능 이쪽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하자면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이 PIT 딱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제가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7개월간의 흐름을 돌이켜 보면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8% 이상 빠질 때에도 그때 제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금요일 날에 방송했었는데 그 전날 금요일 이제 급락 나오기 전날 밤 금요일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나기다. 좀만 버티면 된다. 말했었는데 저는 지금 당장 도망쳐야 된다. 말씀드렸고 제 말을 듣고 도망치신 분들은 이렇게 빅쇼트 엄청난 큰 급락을 피해갔었을 겁니다. 현재 흐름이 이때 급락이 났을 때랑 시점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7개월째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 믿고 행동에 옮기셨다면 지금까지 나온 7개월째 이어진 하락세 여러분들은 잘 피해 가셨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제가 드린 인사이트만 잘 챙겨 가시면서 매매하셔도 이런 수익률 더해서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다 여러분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봇주 제가 12월 말에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주 대표적으로 뭐 슈린 로봇, 유진 로봇, 하진 RLM 전부 다 제가 12월 말에 말씀드렸고 1월 달에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그렇게 됐죠. 조선주도 말씀드렸고 137%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건 다 많이 말씀드린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카페24도 현재 60% 이상 상승세 기록했고요. 하진 RLM 로봇주 12월 말에 말씀드렸죠. 자, 파인테크니스도 제 인사이트 시간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정치 테마가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정치 테마 무섭게 올라갔죠. 자, 모두 다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가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주목을 갖고 있는데 차트만 보고 샀는데 좀 불안불안하고 매일매일 변동하는 시세에 많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갖고 계신 인사이트가 좀 불안정하거나 혹은 투자에 매매에 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하는 기준이 꼭 있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시장을 즐기면서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법 4가지 중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3가지를 만약 여러분들 것을 만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3자릿수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고 반대로 4가지 중에 2가지만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괜찮습니다. 2가지만 익히셔도 충분히 50% 2자릿수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늘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수익률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니까 이 뒷부분 최근에 시장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브리핑 이어드릴 거고요. 이제 2월 말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지 마세요. 3월 달 미리 같이 준비하시고요. 2월 달, 1월 달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돈 못 버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티 1부는 끝났고 이제 2부 시작입니다. 시장 빠지지만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잠시 후에 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장중 매매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 장중 단타 검색기와 함께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국내 양대 증시 현선물에서 외국인이 각각 1조 원대로 매도 물량을 던졌잖아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오후 마지막까지 봤는데요. 이 외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 코스피, 코스닥 더해서 선물 시장까지 개인만 주장창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라가는 시장, 특히나 1월, 2월 쭉쭉 올라가는 시장은 그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거의 한 7개월 동안인가요? 6개월 동안인가요? 쭉쭉 월 기준으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요. 그런데 그때 동안 하락하면서 손실봤던 외인 기관이 선물옵션, 파생 시장에서 그동안의 현물 시장의 손실 만회하기 위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부양시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 같은 시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시장이 빠졌고요. 어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코스닥 지수가 어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다시 돌려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코스닥 시장이 5일선 쭉 타고 올라가다가 꺾였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가 5일선 변곡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음봉 전환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섹터는 말씀드리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뭐 주식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종목 미리 얘기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올라갈 종목을 예견하고 인사이트를 갖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전문가겠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먼저 알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장 한마디는 이제 포화 속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3월 달에는 그동안 올라왔던 1월, 2월 시장 올라온 게 슬슬 이제 당일치 하시처럼 매물 나오면서 빠지는 시장입니다. 왜 빠지느냐? 3월 달에 헌재가 이제 정치적인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외인 기관들이 엑시트하는 시점입니다.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시간적으로 유예함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자동차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고 지수가 빠지면 자동차도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빠질 때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관세 부과했다는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고 지금 같은 이제 만약에 시장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전 최소한 3월, 4월까지 시장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나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겠고 올해 우리나라 시장은 상저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닥 지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나스닥 지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투매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 AI 관련주 다행히 뭐 이번 주에는 좀 슬슬 반등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주 중심으로 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 주봉 차트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나서 빠졌다가 또 이제는 고점 찍고 음봉으로 나왔다가 여기 잘 보시면 노란색 그 박스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주봉상의 캔들이 나옵니다. 제가 강조드리죠. 이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릴 거지만 부메랑 기법이라고 이렇게 추세가 시작하는 시점이 기준봉이고 기준봉의 종가, 시가 라인 때 바운더리에서 여러분들이 줄을 긋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매매를 하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 보고 계시는 이 빨간색깔 선 18,700 정도 해당 포인트가 최근에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 라인입니다. 그런데 고점 라인을 이때 캔들이 돌파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죠. 이때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 거고 기준봉의 시가 라인 선을 쭉 그어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8,000 초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실 수 있으시면은 직접 차트 보시고 해당 캔들의 11월 첫째 주 시가의 선을 쭉 그어보세요. 적어도 이 빨간 색깔 선 시가 라인 밑으로 지수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언젠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스닥 지수가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죠. 그러면은 당분간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의미고요. 저도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하방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고 저점을 우리가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저점 찍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 약효도 그렇게 효과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결국 실적에 딱 달렸다 말씀드리고요. 실적은 좀 다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지수가 턴어라운드 반등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 바라겠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한번 슬슬 꺾이고 있는데 뭐 오늘 로봇주 많이 빠졌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흐름이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 국면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대형주 매매는 반드시 사이클 위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시면 많이 고생하십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요. 그래서 꼭 대형주 사이클 매매하실 때는 꼭 이 부분 염두하시 바라면서, 대형주는 절대 저점 매수를 하신 게 아닙니다. 더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니까 꼭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3월 달 선택받은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과 함께 나스닥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까지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장중에도 함께하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제 다음 주 장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죠. 시간의 단일가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달 되면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1월, 2월 올라온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떨어짐에 따라서 관세적인 부분 이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군 섹터를 같이 보는 게 좋겠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시간에서 ITC라는 종목을 다뤄드렸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정고점 부근 가격대 7,290원의 정고점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해당 구간대 위에서 시작한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밑에서 시작한다면 좀 약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장 초반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됐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대응 잘 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잘 알아볼 종목은 이제 알맥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저희 뒷부분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주목해야 될 섹터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4시에 딱 자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딱 4시 시간에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해당 종목이 이제 시간의 마지막 타임 때, 그죠? 7시 50분까지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줬었는데 마지막 타임 때 갑자기 대량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간의 상한가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또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잘 보시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최근 한 3개월 정도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일봉상 차트가 그동안 넘지 못한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대략적인 가격대가 4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고점에서 한 번 더 120선 돌파하면서 장중에 3만 원대 돌파 시도했지만 밀렸고요. 저점 확인 이후에 다시 한번 장중에 이렇게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도 3만 원까지 좀 올라서 마감했지만 바로 또 다음날 개파락하게 되면서 3만 원 부근에서 시가 시작 밀렸고요. 또 여기서 3만 원 위로 안착 시도했지만 또 다음날 시가가 밀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시가가 다음날 밀려서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시가에서 강력한 매물대 매도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딱 3만 원 라운드 피어가 가격 해당되고요. 해당 구간대에서 앞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준다면은 뚫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오버슈팅, 오히려 3만 원 구간대에서는 아직까지 매도 대응이 맞습니다.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현재 주봉상에서 상당 바닥입니다. 그죠? 아직 5일짜리 남아있다라는 의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증시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부과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 종목은 알루미늄 관련 sek터로서 우리나라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또 이제 분봉상에 잘 보시면요, 해당 종목이 여기 보이시는 27,000원, 28,000원 구간대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례 저점에서 잘 보세요. 저점에서 자리 잡고 한번 15분봉상에서 돌파 이후에 눌림,
이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추세 상방 전환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오후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 저점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죠? 보통 이렇게 장중에 이전 저점 라인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 저점 지지 라인을 잡아준 경우에는 한 번 더 시간에서 시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팁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알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의 종가가 29,800원입니다. 3만 원은 좀 안 되죠. 근데 3만 원은 라운드 피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리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종 같은 경우는 3만 원 부근, 3만 원 조금 밑, 방금 말씀드렸던 29,800원이라던가 아니면 3만 원 이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에 대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매도를 했는데 3만 원 뚫고 올라간다면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눌림 때 우리가 한 번 더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아직은 현재 상승 1파, 하락 1파, 상승 2파, 하락 2파까지 나왔습니다. 상승 3파가 나올 차례고요. 그 시점은 3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당 종목 알맥 그리고 알맥과 관련된 알루미늄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3월달 추후 흐름 기대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혹여나 고점에서 물리신 종목군들 혹여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해당 종목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대응 그리고 좀 더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종목 상담 겸 해당 종목의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수익 청산까지 같이 대응에 나와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한 알맥 짚어주셨는데요. 3만 원 부근에서 매도 관점의 대응으로 다가가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제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부터 로켓 종목까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관심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관심 테마 알루미늄 테마 올라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알맥, 티플렉스, 알루코 올라왔네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알루미늄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알루미늄 관련해서 세 종목을 갖고 왔는데 알맥, 티플렉스, 알루코입니다. 그런데 알맥 같은 경우에는 딱 5시 50분에 갑자기 이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제가 좀 제외를 하고 밑에 있는 티플렉스, 알루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 같은 섹터에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 더 히토류 관련된 테마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현재 티플렉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철금속, 히토류 그리고 원전 관련된 섹터로도 엮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티플렉스는 앞으로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면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비철금속 섹터 쪽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알맥 건너뛸게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티플렉스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는 3,000원 가격대가 있습니다. 3,000원 이제 다 아시죠? 3,000원은 이제 라운드 피어가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매도가 좀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3,000원 밑에서 시작을 해서 충분히 해당 구간대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고점 기록했을 때 당시의 고점 라인대를 최근에 계속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악성 매물을 모두 소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엔 좀 악성 매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이 만약 급등을 한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3,600원 혹은 3,500원 후반대까지 급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해당 구간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현재 주가 흐름은 지금 잘 보시면 자 여기 보게 되는 3,200원 라인대 보이실 겁니다. 3,200원 라인대 이 구간대 보이시죠? 이때 장대 양봉을 개파락 이후에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종가상 3,200원 라인대를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 나가는 와중에
최근에 거래량 추이를 잘 보시면요. 거래량이 거의 이때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거의 씨가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 한번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또 조금 나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오늘 좀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일봉상 최근 3일 전에 발생했던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은 좀 큰 수준이에요. 그래서 해당 종 같은 경우는 슬슬 그동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지겹다. 다음에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딱 해당 종목이 거래량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이러한 심리가 딱 반영이 됐다라고 보겠고요. 슬슬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떠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꺾이게 된다면 이러한 관세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티플렉스는 해당 종목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성공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요. 좀 과장을 보태자면은 무조건 갑니다. 네, 무조건 흑자 전환은 무조건 갑니다. 흑자 전환 기록했다는 거는 그동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동안 기업이 좋지 않았는데 흑자 전환했다?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저점을 찍고 주가는 3천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티플렉스는 흑자 전환, 실적 받쳐주죠. 그리고 이슈 좋죠. 그리고 주가 차트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500원 위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은 3,200원을 좀처럼 넘지 못하지만 혹여나 분봉상에서 3,2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땐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플렉스가 이슈가 방금 말씀드렸던 히토류 그리고 원전 그리고 비철금속 이슈가 상당히 많고 실적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또 보시면 저점을 찍고 주가 한 채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고점을 맞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큰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 라인을 일봉상 20선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올라간다면은 상단의 고점 2,400원 라인대 보이시죠? 해당 구간대를 장중에 뉴스가 터진다면은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은 이제 막 매물 공백, 역별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상승이 저점 바닥 구간에서 상승 1파, 2파, 3파 쭉 나온 이후로 방향성은 상방 전환 확인 그 이후로 눌림 나오고 나서 이전에 고점 돌파할 때 본격적인 시세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팁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알루코, 티플렉스 모두 주봉상이나 일봉상이나 주가가 바닥이죠. 왜 바닥주를 말씀드리냐? 지금 시장은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쭉 올라온 종목군들은 고점에서 대부분 연기금 자금들이 고점에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 자금이 줄곧 매도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올라갔던 종목들, 로봇, AI 유리기판 이거 정말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연기금 잘 샀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왔던 장세가 1월, 2월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어요. 1월달, 2월달 코스피, 코스닥 모두요. 그런데 대부분 섹터가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특정 섹터에 집중됐던 수급, 시장 자금, 이 돈들이 이런 바닥주로 몰려갑니다. 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시장은 쭉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빠져요. 그리고 3월 말까지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그동안 올랐고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오른 종목군들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은 쭉쭉 올랐는데 바닥에서 아직 안 올랐는데 실적 좋고 이슈 좋은 종목군들 이런 걸 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가 매매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바닥주에 있는 매매 하시되 이슈 실적 받쳐주는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티플렉스 이런 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재 시장의 장세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기법 강의 들을 때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틈틈이 중간중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알맥, 디플렉스 그리고 알루코 이 세 종목 비철금속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 측에 관세를 부과할 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3월 달에는 이제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건 제 뒷부분 공략주 나올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시간 여유 좀 빨리 갖고 싶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알루미늄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기준봉, 부메랑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기법과 함께 들으시라고 3월의 주도 테마와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2월이 마지막 장이었는데요. 약세장이 아쉬운 것과는 별개로 3월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잖아요. 네. 기법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는 몰라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굳이 여러분들이 3월 달 뭐가 올라갈까? 그죠?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 지나면 토, 일, 월. 그죠? 3일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막 하루에도 쉰 날이니까 10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차트 돌려보면서 뉴스 돌려보면서 뭐가 많이 갈까? 사실 한 달 동안 외인 기관 뭘 많이 샀나 막 돌려보시고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올라갈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3월 달에 내가 정말 이제 1월, 2월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저랑 같이 미리 저점에서 뉴스 터지기 전에 저점에 사시고 남들 막 상한가 갈 때 달려들어서 이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니면 뭐 지금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마시고 우린 그때 엑스타하면서 시원하게 상한가 먹고 나오자고요. 아시겠죠? 사실 오늘 또 기법 시간에는 또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 3월, 4월, 5월 최근 3개월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처럼 순환매 흐름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순환매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준봉, 부메랑 매매법을 꼭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급등 나올 섹터를 여러분들 미리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나우 아이비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 두 번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해당 기법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가가 그동안 하락하다가 이전에 고점을 뚫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한가 캔들로 마감하는 경우 혹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기준봉을 먼저 찾고 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가격대 바운더리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기준봉 찾았으면 해당 캔들의 종가 선을 쭉 그어 보세요. 빨간 색깔 선 위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아래에서 급등 나오죠. 다시 한번 주가가 지지 보이다가 빨간색 밑으로 떨어지다가 또 급등 나옵니다. 이때 캔들, 그죠? 또 이때 캔들, 여기 상승세 비하면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봉만 잘 찾아서 매매하시면은 여기 단기간에 급등 나온 20% 이상 상승 나온 거 여러분들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빨간색 선 밑으로 주가가 오면서 일봉상에서 20선 이평선 지지하자마자 이틀 연속 반등 나오면서 10% 이상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쭉 돌려보시면서 아니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돌려보시면서 과거에 이런 상한가 캔들이 나왔는지 장대 양봉 나왔는지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종목은 생명전기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이 고점을 어느 순간 돌파하면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상한가 마감했죠. 상한가 캔들의 시가 부근 선을 쭉 그어보세요. 이렇게 빨간 색깔 시가 라인에서 캔들이 지지하다가 또 어느 순간 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특정 가격대 범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거나 아니면 자주 특정 가격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대 매물을 소화하고 한 번 더 위로 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의 기준점을 찾으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찾는 방법이 바로 기준봉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 해당 종목은 핑거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고점을 이렇게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빨간 색깔 선 쭉 그어볼게요. 빨간 색깔 선 쭉 그어보시면 빨간 색깔 선 밑으로 이탈했다가 반등, 5일 연속 반등 나오죠. 또 이탈했다가 또 5일 연속 반등, 그죠? 또 빠지고 나서 4일 연속 반등. 한 번 더 빠졌다가 갑자기 한 번 더 장중에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해당 종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해당 종목이 이제 거의 제 기억으로 한 9,000원 후반대까지 쳤다가 시간에서 급락을 합니다. 왜? 토큰 증권 법적으로 미뤄진다. 뉴스 나오면서.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시간을 다뤄드리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이슈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색깔 가격대를 올라서면서 가격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당 종목은 장중에 10,000원대까지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슬슬 시세 흐름 받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현재 정치적인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된다면은 이런 STO 토큰증권 관련주도 한 번 더 장대 양봉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또 다음 종목 ICTK 양자 관련주죠. 아직까지 이슈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고점을 이렇게 추세상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을 뚫으면서 장대 양봉 캔들 나왔죠.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 빨간 색깔 선 그어보세요. 빨간 색깔 선 밑으로 빠졌다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죠? 맞고 떨어지고 언제 매수하느냐? 빨간 색깔 선 위로 올라서면서 안착할 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빨간 색깔 밑에서 이때 매수하셨다면 15% 이상 수익 그죠? 또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빨간 색깔 양봉 나올 때 매수하셨다면은 한 플러스 8%. 또 여기서 양봉 나올 때 매수하셨다면은 끌고 가신다면 플러스 10%. 그죠? 여러분들 굳이 막 다음 주에 뭐가 올라갈까? 내일 뭐가 올라갈까? 그 다음 달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빨간 색깔 선만 그어두면은 내가 이 안에서 그냥 빠졌으면 매수, 빨간 색깔 오면은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시고 정신 건강을 더 아끼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좀 많이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좀 에코프로입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이제 월봉 캔들이고요. 이전에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졌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단기 박스권 그리는 고점을 이때 월봉상 돌파하면서 추세가 시작됐죠. 추세가 시작되는 캔들이 바로 기준봉이고 해당 캔들의 종가 부근대 온다면은 매수가 맞겠죠. 그래서 해당 구간 빨간색 선에서 현재 월봉상 지지 흐름 보이면서 최근에 일봉상의 단기 고점을 지지하는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세 출발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2차전지 호재가 나왔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섹터의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추세의 출발점까지 다시 한번 다다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돈이 그쪽으로 섹터 테마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봉을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을 아신다면은 다음 주에 급등 나올 섹터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기준봉 찾아서 기준봉의 가격대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면 아 다음에는 해당 테마가 올라갈 자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ENSL 해당 좀 빠르게 볼게요. 그냥 네 이전에 고점 돌파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정고점 돌파 상한가 해당 캔들의 종가 빨간색깔 선 그어 보시면 빨간색깔 선 아래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최근에 돌파
그럼 나왔었죠. 해당 종목은 최근에 심지어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이엔셀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21,000원대가 이제 매물대인데 해당 구간대 강하게 한 번 더 바닥 구간 돌파 나온다면 추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알아주시고요. 이스트소프트 해당 종목도 월봉상에서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돌파하지 못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통상 주식시장에서 세 번째까지 돌파 실패한다면 네 번째까지는 암묵적으로 돌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봉상에서 보이시는 장대 양봉 이때부터 네 번째 돌파 시도 나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출발을 알리고 있죠. 그럼 해당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해당 캔들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한 번 더 바닥에서 돌파한 다음에 또 강한 반등 나오면서 추가 슈팅. 이때 공략해서 해당 종목 12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봉을 찾고 또 제가 드린 기법서 4가지 중에 최소 2가지 아니면 내가 세 자릿수의 상승세 수익률 만들고 싶다 한다면 기법서 3개까지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 관계상 빠르게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하나오션도 기법서 4개 중에 3가지 조건을 맞아서 이렇게 세 자릿수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잠시 후에 공략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의 기준봉 부메랑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기법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이죠.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로켓 종목 G2파워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종목 G2파워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자력 수혜주로 지켜봐도 될까요? 네, 현재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체코의 본계약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1월 달에는 원전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현재 2월 달 많은 상승이 나왔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놓치신 분들은 원전 관련주 G2파워를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당 종목 G2파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재 액침냉각 관련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원전보다는 조금 더 액침냉각 쪽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은 현재 좀 전략적인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8,000원대 구간대가 전략적인 가격대가 되었고요. 8,000원 밑에서 현재 해당 종목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공방에서 이 구간대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때에서도 8,000원 밑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9,000원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매수가 대비 한 10% 가격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8,000원 밑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액침냉각 정말 중요한 이슈죠. 여기 더해서 해당 종목은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 없이 시간만 투자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2파워 제가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싶고요. 해당 종목은 상단에 10,000원대 라운드 피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0,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전에 저점 라인 7,500원 라인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8,000원 이하 제시해드리고 G2파워 원전 액침냉각 관련주였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볼 로켓 종목 G2파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한 줄평 트럼프 관세 위협에 나스닥이 하락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알루미늄 관련주, 다음 주 주목해볼 로켓 종목 G2파워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방송에서 전해주셨던 기법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기법서는 물론이고요. 장중 단타 검색기까지 자막 하단 통해서 꼭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로켓 배송 2부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